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필기시험에 관련된 그런 팁들 보고 오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보고 오세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실기를 공부를 하면서 정기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론적인 지식들을. 그래서 필기는 문제답 이렇게 외우면서 물론 간단한 이론들도 알았지만, 실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서술형이죠. 서술형이기 때문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문제를 외웠기 때문에 앞에 한 두세 문제만 딱 봐도 답을 딱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어려운 이론 같은 거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실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실기를 준비하는 팁. 첫 번째, 단답형은 무조건 외워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장점의 4가지를 쓰시오, 이것들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단답형이 있어요. 짧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막 좀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들이. 그런데 이게 한 4가지를 쓰시오 해가지고 3가지만 맞춰도 거기에 대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답형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실기도 10개년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단답형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단답형. 그리고 두 번째, 수전설비 결선도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정기 기사를 채용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수변전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정기 기사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나중에 기사를 취득했을 때 취업을 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우세요. 외우고, 수변전 설비 그림이 나와요. 쭉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외워 나가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완벽하게 숙지하세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게 뻔해요. 한 10개년 보면은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외우셔도 이 수변전 설비 그림에 관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기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그림 문제 같은 경우는 배점도 커요. 최소 8점에서 14점, 16점 이런 거 못 맞추면은 솔직히 좀 위험하죠. 60점이 합격인데 14점짜리 이런 거 탁 나가봐요. 수전 설비 결선도에 관한 문제는 꼭 풀어라. 외워라.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계산 문제는 버리세요. 괜히 이런 것까지 이해하고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한 계산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간단한 계산 문제를 잡으란 얘기죠. 제 영상 보시면 수용률, 부등률, 전력에 관한 거, 역률 구하는 거, 그리고 조명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게 왜 간단한 계산 문제냐면 식만 하나 딱 외워두면 거기에다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다른 것도, 다른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요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좀 쉬워요. 그냥 딱 보고 그냥 식만 이렇게 시계 숫자만 딱딱딱 누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안 그러게 보냐면 우선 삼각함수를 알아야 되고, 삼각함수에 관한 또 부가적인 거기서 파생되는 공식들도 같이 외워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는 공식 딱 하나만 알면은 풀리는 문제들, 이런 거, 요런 거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한 계산 문제 한 두세 문제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고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냥 무조건 적었어요. 쓰면서 공부했어요. 계속. 그래서 저 기사 시험 합격했을 때 링으로 되어 있는 연습장 있죠?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그게 우선 한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이 정도면은 한 20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A4 용지, A4 용지 이면지만 진짜 한 30cm 이상 높이가 됐으니까요. 자격증 취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버리는데 제가 살던 데 그때는 이제 시골이었거든요. 집이 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뭐 분리수거 이런 게 없고 이런 거를 아궁이에 그냥 다 태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우려고 딱 짚고 나가는데 좀 기분이 좀 뿌듯한 것도 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었으면은 서울대 갔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공부 방법은 계속 적는 거였어요. 계속 적고 계속 지속하고 계속.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라 그냥 하루 종일 이제 공부했다고 보면 좀 되죠. 그래서 그때 제 생활이 어땠냐면은 집에서 저녁 먹고 바로 한 7시, 8시쯤에 이제 시작해서 계속 푸는 거죠. 그래서 1회 정도 풀면 1시간 정도가 지났었어요. 그때 밤새긴 적도 있었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 이제 밥 하시려고 일어나실 때 저도 이제 나가지고 엄마 나 지금까지 공부했어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웬일이요? 막 이러셨거든요. 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밥 하시는 거 보고 들어가 자고 한 6시, 7시쯤에 그러니까 밤을 샌 거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밤을 새진 게 아니고 제가 계속 풀다 보니까, 계속 적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거였죠. 1회를 풀면은 1시간이에요. 근데 실기시험 3회잖아요. 1년에. 3회를 보면 3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쉬는 시간이고, 뭐 중간에 뭐 음료수 마시고 좀 쉬고, 뭐 스트레칭 하고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딱 2년치 풀면은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치밖에 안 풀었는데 이게 밤을 꼬딱 샌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6시, 7시쯤에 자가지고, 점심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도서관 가서 또 계속 풀고, 그다음에 저녁 때쯤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또 계속 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2회 때 필기에 붙고 2회부터 3회까지 좀 텀이 좀 있었어요. 한 3달 정도 이렇게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달, 4달?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현장 알바죠. 제가 아시는 분이 공사를 하고 계셨어가지고, 그때 어차피 뭐 공사를 하고 정기시험을 준비를 한 거니까 공사하시는 분도 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손도 필요하시다고 또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도 용돈 좀 벌고 이러려고 한 나머지 시간은 현장에서 알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서 현장 일하고 돈 받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달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저는 3회 때 실기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중요한 건 계속 지속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필기와 실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이거부터 시작이니까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끊기면 못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행동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런 영상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꼭 알아야 돼. 전기기사 실기를 공부를 하든 필기를 공부하든 꼭 알아야 되는 이론들, 이런 거 제가 준비를 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까지, 실기 영상까지 보시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새 꽤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자격증 취득해 놓으면은 솔직히 정년이 없으니까요. 본인이 몸만 건강하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상담해보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40대 중반에서 후반 요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셔가지고 내일 모레면 50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회사를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직업을 바꾸고 싶다, 이런 고민으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 학원 다닐 때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50대 중반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때가 한 10년, 10여 년 전이니까요. 제가 몇 살이야? 한 13년, 학원 다닐 때가 13년 전, 뭐 이때였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더 많아지셨겠죠. 아무래도.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늦은 나이가 아니구나. 아, 실기, 필기 저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 댓글이나 카톡으로 질문 주세요. 뭐 공부가 됐건, 뭐 진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이런 거. 근데 제가 결정을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필기, 실기 준비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시는 자격증 취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 위에 나타나는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영상이고요. 지금 나타나는 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제 채널을 구독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